교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소불위식 목사 면직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 비난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 갈등의 노예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목사 5인이 동시에 면직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무자비로 칼을 휘둘리는 공포 정치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문 1층에서는 분쟁 가운데 있는 S노예 무소불위식 목사 면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정문층을 위해 DSTV 문병원 국장이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부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5명이 목회자를 한꺼번에 면직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병 국장님, 먼저 면직이라는 그 처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목회자에서 면직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칠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거고 또 가장 불미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면직당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 이로 인해서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 목회자 가족에게도 또한 성도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합동총회 교회사랑헌법 권징조례 42조죠. 죄송합니다. 42조. 42조에 따르면 목사 면직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갑질 형태, 그러니까 일방적인 잣대를 통해서 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면직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면직 처분 이유가 부당한 가운데 처리가 됐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진태 기자님, 예. 자, 이번에 S노예 5인에 대한 목사 면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18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S노예가 144회 제4차 임시회에서 재판회를 통해서 장기주, 조용민, 김종환, 김광곤, 류종성 목사에 대해 모두 면직한 사건입니다.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 평원했던 S노예가 이들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고 또 분쟁과 분란이 가중되어서 분열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이 치리 과정에서는 상당한 불법적인 그런 과정이나 제대로 된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봤었거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이유, 정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제대로 된 재판이나 제대로 된 치리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자체가 이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5인, 이날 면직당한 5인은 이날 이 재판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 피고소인들은 이와 관련 없이 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즉 벌석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목사 면직, 정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런 면직 자체가 정작 그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소위 재판을 하고 면직을 때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어느 재판에서도 이런 재판, 목사 면직과 관련, 특히 면직과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벌석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대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자체가 당연히 참석하지 못했기에 소명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에 앞서서 이들이 이 재판에 대한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 이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이런 재판이 열린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알지 못했고요. 알지 못했기에 참석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이 죄증 설명서라든가 고소장이 발부가 돼서 이들이 받아봤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름의 변명도 가능하겠지만
뭐 사실 이들은 받지 않았기에 참석하지 못한 건 당연했고요. 심지어 받아봤다 하더라도 골속 재판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 국장님. 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안타까운 그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목사 면직시킬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차상 뭐 변호사도 자기 어떤 항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무시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 기축 사유가 되겠죠? 충분히 되고 남죠. 네. 왜냐하면은 이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면직을 하려면 일단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임시회를 했다. 임시회를 하다가 7회로 변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행정에서 이제 7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측 그 변호인들, 기소인 변호인들 나와서 충분하게 거기서 설명을 한 후에 어떤 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나 소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면직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지금 많이 있어요. 사건만 보면은 그 보통 이런 재판 사건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의심을 하는데요. 일단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연관되어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담백하게 이들이 과연 정말 죄만을 치리하기 위해서 이런 재판을 열었겠느냐, 이 일차적인 의심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이 과연 적법했느냐, 뭐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 의심을 하는데, 첫 번째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했느냐 이 의심이 지금 가능했던 거는 지금 이 노예 사태가 지금 당장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굉장히 그렇죠. 좀 시간이 네네.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걸 치리한 측 그리고 치리를 받은 측이 사실 그 다툼의 그 주체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싸우던 사람이 한쪽에서는 치리를 하고 한쪽에서는 치리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의심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이 과연 제대로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것도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기만 봐서는 목사 면직이라는 정말 그 교회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치리, 가장 최후의 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죄증이 정말 확실하게 발견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정말 뭐 이단이라든가 그 이단성이 있다든가, 혹은 아까 말한 대로 뭐 교회를 분립했다든가 이런 중대한 범죄라는 뭐 법적인 용어도 있지만, 뭐 사실 목사 면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목사가 저지를 수 있는 최대한 범죄, 그렇죠. 정말 그때 할 수 있는 게 면직이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 웬만해서는 정말 면직까지 웬만해서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보통 7년, 곧 최대 10년까지 공부를 해서 그거를 정말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아서 받은 직책인데, 단지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정말 이런 재판 하나로 면직이 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과정의 문제인데, 만약 이들이 정당한 재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정말 그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마치 정말 누군가에 쫓기듯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정말 그 제대로 고소장도 전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이런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절대 누군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죄가 확실한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재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판에서 발휘되는 결과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절대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없고 누군가의 문제 제기가 없도록 그분은 확실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가장 상위가 이제 총회거든요. 그렇죠. 총회에서도 이제 그 총회 그 총신대 그 문제로 인해서 이사들이 네. 순정 안 했을 때 면직하라고 다 공문을 보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면직 못 시켰어요. 네. 그렇죠. 문제가. 자, 그렇다면 절차 위반되었으면 이건 완전 무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총에서도 뭐 수습위원들도 있고 뭐 조사 뭐 위원들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속히 이렇게 잘 이제 하셔서 뭐 분립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해결 방책가 속히 이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SNO의 그 불법적 그 면직 처분과 네, 관련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 문병국장님, 네네. 자, 이 같은 판결에는 그 SNA 그 분쟁, 그
갈등에 그 기인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에스노의 그 갈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그 에스노에의 갈등은 정말 그 앞서 그 차진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그 이유에서 그 상당히 많은 갈등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에스노에는 그 소속 S교회 박모 장로가 절차를 무시한 채 그 총회 임원회에다가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를 백사의 총회 임원회는 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를 막기 위해서 교회와 노회 행정까지 중지시켜 버려요.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발단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되고 오늘의 면직까지 이르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백사의 총회 임원회 서류를 올릴 경우 합동총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총회도 마찬가지지만 경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당회를 거쳐서 당회는 다시 소속노에 소속해 있는 시차를 경유해서 노회에 상정하면은 노회는 총회에 올리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S교회 이 장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총회의 임원회에 올리게 돼요. 어떤 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총회 백사의 임원회는 이걸 받아줍니다. 하해중재위원회에서는 에스노의 임원회를 해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요. 그리고 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말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좋게 이들을 에스노의 비대위 측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꾸려진 에스노의 비대위 측은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방금 설명했던 5인의 목회자 이들을 절차상 또 불법을 해가면서 면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그 에스노의 비대위 측은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5인의 목회자에 대해 끝내는 면직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한 그 사건 하나가 그 노예의 분쟁을 가져왔고요. 그 분쟁 중에 지금 한쪽이 다른 한편을 치리한 사건이다, 면직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간단해요. 자, 여기 그 재판 과정에도 상당히 그 불법적이고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그 짚어보도록 이제 하겠는데요. 이 같은 그 판결이 이뤄진 그 임시회가 소수 의견으로 개최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뭐 과정상 불법도 있지만 사실 그 소집 과정에서부터 이미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사실 에스노회는 총 220명의 목사, 장로 총대로 그러니까 노회 그 대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참석한 거는 약 단 22명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사실 뭐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임시의 개회 요건에 사실 뭐 그 다른 교회 목사 3인, 장로 3인의 청원회의에 소집될 수 있고 또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 목사 3인, 총대 장로 3인의 최소 개회 성수가 모이면 개회하여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명이면 사실 개회 요건은 맞습니다. 임시회의 요건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이 22명이 애초에 그 특정되어서 지금 소집 통보가 가서 이날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220명 모두에게 공평하게 문자를 보내고 소집 통보를 했다가 뭐 22명만 참석했다가 하면 문제가 아닌데 억울함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회원,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호적인 회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를 보내서 이날 회의를 의도적으로 소수 인원 개최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면직을 반대한 인원들에게는 애초에 소집 통보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임시노회에서 사실 이 재판 사건, 더구나 목사 면직이라는 사건을 과연 다룰 수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사실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다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임시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예, 보통은 그 정식적으로 그 노회를 열고요. 거기에서 재판회를 꾸려서 그 재판회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임시회에서 이러한 면직 사건을 다룬다, 더군다나 소수 인원이 다룬다, 당연히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 수가 없죠. 물론 제63회 총회 결의에 따르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회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앞서서 이 사건의 그 전개 과정을 살펴봤지만 이것을 과연 그 63회 총회 결의가 지금 말하는 특별한 사건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노회 간의, 노회 내부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과연 특별한 사건이냐, 더군다나 임시를 할 만큼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느냐, 이거는 앞서 말했지만 이건 굉장히 꽤 시간이 된 사건이었어요. 어느 아침에 갑자기 오늘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건이고, 특별히 최근에 과격하게 진행되거나 더 큰 진전을 보인 사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2명만 모여서 220명 중에 단 10분의 1이네요. 이걸 처리할 만큼 이게 굉장히 급박했을까? 과연 특별했을까?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회원들에게 제대로 그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고소인들에게 그 소명 기회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이라고 하면 세상법이나 교회법이나 거의 그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노회에서 행정회의하다가 7회로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드시 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장, 그거를 소명의 기회, 그러니까 준비 서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도 없었고 소환장도 없는 과정에서 재판을 진행해서 면직을 시킨 거는 이건 다분하게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들에게 어떤 서면이라든가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 혹은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이건 자기 방어권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이 하루아침에 면직을 시켰고 하루아침에 면직을 당해버린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정말 옛날로 얘기하자면 그 북한 공산당들이 그냥 인민재판하듯이 그러니까 통사시킨 거죠. 네네. 여론몰이 재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서 그냥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재판을 해서 면직을 시킨 건데, 이거는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임시회 때 나왔던 안건 기록이라 좀 보여달라, 이걸 등사 좀 해달라, 이거 자체도 이들은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의혹이 가는 게, 이것 자체가 아마도 그 뭔가를 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가고 있고요. 또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은 재판과 관련해 분명히 살피고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거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을 총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목사 면직에 가는 것은 총회보다는 노회의 권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잘못됐다, 절차상 잘못됐으면은 이 부분은 절차를 바로 잡아서 다시 해라라고 한다든지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또 총회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 면직이라는 그 판결을 내렸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 제가 매우 중대하고 그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차진태 기자님, 네. 그 판결문에도 어떤 이유로 그 목사 면직이 내린 건가요? 사실 저는 그 이 사건에서 이 판결 내용을 나중에 전해 듣고서 이 부분에서 가장 전 지금 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더욱 못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노회장의 업무 및 회의 진행 과정에서 무질서하고 편향적이었다. 노회장의 업무를 볼 때
업무나 회의 진행 과정에서 무질서하고 편향적이었대요. 무질서하고 편향적이었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앞에 노회장이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편향적이었다. 엄밀히 말하면은 무질서하고 편향적이었다는 말이 무능하다, 회의 진행을 잘 못한단 말이잖아요. 사실 뭐 그것조차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그 주관적인 판단조차도 굉장히 좀 회의 진행을 잘 못한다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놓고서 면직의 사유로 삼았단 말이에요. 회의 진행을 못하면은 이제 앞으로 면직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게 정말 이게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노 회장께서 회의를 잘 진행 못했으면 현장에 나와 있는 그럼요. 회원들이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현장에서요. 그건 면직거리가 아니죠. 치리거리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바로 잡지 못한 바로 본인들이 치리당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을게요. 지금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이 노예는 지금 분쟁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분쟁 과정이라는 것은 두 세력 간에 서로 지금 알력 다툼이 있고 다툼이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무질서하고 편향적이다. 그래, 무질서하다는 걸 한번 볼게요. 과연 분쟁 과정에서 질서인 분쟁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무질서한 게 당연해요. 네, 무질서할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무질서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처벌 사유로 삼는다? 더군다나 무질서를 누가 무질서했을까요? 노 회장이 무질서합니까? 아니면 밑에서 그거를 그 대립하는 회원들이 무질서한 겁니까? 회원들이 무질서해. 그럼요. 왜냐면 그쵸, 자기 생각을 관철이 해야 되니까 네. 무조건 눈이 돌아가죠. 그 이거를 처벌 사유로 노 회장을 삼는다는 거는 정말 회원들이 질서 정연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노 회장이 무질서하도록 부추겼다거나 질서가 너무 정연하니까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질서의 사유가 됐다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지금 전혀 타당치가 않잖아요. 무질서하다는 말은 일단 분쟁 중에 전혀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더군다나 이 무질서함에 그 무질서하다고 말했을 때는 그 무질서한 사람 인원 중에 한 명 자체가 바로 본인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한 건 한 편만으로는 무질서할 수가 없어요. 두 편이 서로 상응했을 때 무질서한데 그 두 편 중에 한 편은 본인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곧 본인들 스스로가 무질서함이래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도 무질서했으면서 다른 일을 무질서하다고 해서 그거를 면직한다? 바로 지금 이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여기에 또 다른 또 사유가 있어요. 이거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회원의 서류를 개봉하지 않고 반성시키고 또 독단적으로 기각했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앞선 그 박모 장로 사건 같아요. 박모 장로가 서류를 그 노회에 제출했는데 그 노회에서 그거를 반려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서류를 개봉조차 않고 독단적으로 기각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그 반박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일리 있고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왜? 이게 시차를 사실 경유해야 돼요. 시차를 경유하진 서류는 사실 서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기는 직접적으로 회원들의 서류를 접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차례를 경유해야 되는데 시차례를 경유하지 않은 서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걸 반환한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이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적법하게 시차를 경유했으니까 이들이 그 시차를 다시 경유해서 와라. 그럼 우리가 내가 시차례 회를 통해서 들어온 서류 내가 받겠다 이랬을 건데 이거를 뭐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원의 서류를 개봉하지 않고 반송시키고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각 노회가 앞으로 그 각 당회나 각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서기에게 제출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S노예 같은 경우는 면직 사유가 그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S노예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냥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차례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없어요. 말을 듣는 네. 시차례를 지금 무시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시차례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노회랑 그 노회와 그 회원 그 개교회 회원 간의 그 소통이 가능해지고 또 여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총회로 직접 서류도 제출했다고 했죠. 네네. 그럼 그 개별 회원과 총회 간에 직접 소통이 가능해지면은 그 중간에 사실 시차례도 필요 없고 노회도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그 특히 장로교가 노회 중심제라는 이 기본 원칙 자체가 여기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를 정당화시키면서 오히려 그거를 지키려고 한 측에 대해서 면직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 내용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충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내가 굉장히 이해가 갔다는 부분이 바로 판결 내용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또 총회 결의 거부미 선동했다고 또 이유를 들었어요. 총회 결의를 거부하거나 선동했다고. 자,
총회 부당한 행정 중지를 사실 당한 거예요, 이들은. 그렇죠. 당연히 항의할 수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명령한 거에 대해서 우린 부당하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하소연을 했어요. 왜? 당시 이 에스노의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이 교계, 특히 이 교단 내부라면 누구나 잘 알 거예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교단지는 물론이고 그 교계 언론들의 이 부분에 대한 광고라든가 호소라든가 기사라든가를 여러 방면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의견을 어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걸 거부나 선동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분들은 분명 호소를 했어요. 심지어 총회 당일에도 호소를 했어요. 그죠? 우리 억울합니다. 제발 맞습니다. 우리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호소를 했어요. 제 기억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선동이라고 본다? 이거는 정말 너무 일방적이고 스스로 주관적인 그 판결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주관적인 판결을 아까도 누누이 말했지만 제3자가 주관적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 대치하던 그 상대편 당사자가 한 판결이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자, 이런 그 편향적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사라져야 하겠죠. 이런 그 이유들로 면직을 한다면 그 서로의 그 의견이나 이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그 면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그 불법 중에서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갑질 형태의 면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그 저 105회 총회에서 제가 그때 그 총회 취재 현장에 있었는데 그 감사부에서 그때 그 보고를 했었죠. 총회 감사부에서도 이 건과 관련 재판과 관련해서도요.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때 당시에 상해 1억으로 노예 고유 영역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라고 분명하게 감사부에서 지적한 게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에게 어떠한 자기 방어권도 주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애시당초 줄 생각도 없었던 걸로 판단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면직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법질서를 파괴해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이런 면직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이게 안 좋은 판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타 노예의 분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사회를 잘못 보거나 아니면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회에 가서 나 이렇게 억울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경우 이건 면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판례로 남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재판이고 편향적이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막 계속 지금 그 흥분하게 오라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면직을 너무 쉽게 남발해요. 이게 군소교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정말 그렇죠. 심지어. 안 하죠. 더군다나 한국교회 최고의 교단이라는 합동 측에서 이런 식의 면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목사 안수를 지금 누가 합니까? 목사 안수가 사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한 거를 그걸 취소시킨다는 거는 정말 그에 대한 정말 그 교회원의 합당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회원들이 납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성을 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목사 면직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사 면직,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사 면직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뭐 아까 이단이라든가 불법적인 교회 건립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게 말하는 게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요. 그렇죠. 목사란 타이틀을 달고 만인에게 그 큰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교회 중대 구성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정말 모두가 납득할 만한 모두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이단을 주장함으로써 정말 그 사회와 교회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 헌법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그건데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제가 깊이 의심하는 건 만인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 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문병욱 국장님, 네네. 그 목사 면직이라는 그 중단 문제에 대해 그 현재 그 억울함을 그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2019년부터 이 갈등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진행됐어요. 만약에 그 노예가 갈등이 서로 심각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했을 경우에는
빨리 총회가 개입해서 이들을 분립해 준다든가 혹은 분노회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최후의 수단인 면직이라는 너네 이렇게 했으니까 말 안 들어? 그럼 너네는 면직으로 너네 목회의 그 목줄을 끊어주겠다라는 식의 잣대를 댔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그 불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속히 빨리 분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총회는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수습위원들이 선정되면 뭐합니까? 이거를 바로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는 목사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목사 면직을 서로 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자체를 애초에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금 에스노에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분쟁 중이고 2019년도부터 지금 아직까지도 분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다만 이거를 작년에 총회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정리를 했다고 하면서 이건 분쟁이 끝났다라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언을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건 총회의 선언이나 일부의 선언일 뿐이지 그거와 관련 없이 밑에서는 계속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ING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그게 그럼 위에서 분쟁이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분쟁이 끝난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안 아니에요.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분쟁이 하고 있다면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언을 하는 그 형식으로 분쟁을 뭐 끝냈다고 겉으로 정말 겉핥기식으로 덮는 게 아니라 진정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자신들만의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뼈아픈 얘기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분립이 그게 최선의 원칙이라고는 정말 분립이라도 해서라도 정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말 분쟁 종식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분쟁 가운데 있는 에스노의 무수불이식 목사 면직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우리 두 분이 이제 정문일침 부탁드립니다. 면직이 최선이 아니다. 안 좋은 선례.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직하고 또 면직당하고 이런 거는 다 언론의 기사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여러분 에스노의 교회사에 남을 일이에요. 후손들이 본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를 후손들에게 남겨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의 정신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합동총회는 장자 교단인 만큼 이번만큼 법과 질서를 좀 바로 잡아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화해를 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럽니다. 저희는 사실 에스노의 사건은 과거부터 취재해왔고 많이 알았지만 사실 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르다. 저희는 뭐 사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쟁 중인 상황에서 누가 더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정이고 불이다 이런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목사 면직이라는 지금 이 상황, 더군다나 이런 재판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 비판 자체가 누구를 응원하고자 하는 비판은 아니에요. 이런 행위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더군다나 앞서서 말했듯이 이 목사 면직이라는 자체가 더 이상 정치적인 그런 잣대라든가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 쓰인다고 하면은 우린 성경에서 많이 봤죠. 불의하게 날린 칼날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목을 조여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목사 면직이 정당화되고 또 노회 내부에서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언젠가 그 노예가 또다시 분쟁할 때 그 칼날은 또 자신들의 목을 들이밀어서 스스로 면직을 당하게 되는 또 불이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거를 반드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병폐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자기 이익에 의해만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벌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늘 오래가지 못한다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권력을 위해 절차도 무시한 채 면직이라는 무자비한 칼을 휘둘린다면 결국 한국교회와 총회는 역사의 공의를 저버린 일들로 후대에 기억될 것입니다. 총회가 역사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 기억에 남을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정문일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